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집 회사만 반복하다 일주일을 그냥 흘려보낸다. 주말에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다.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혼자 집에 있는 게 좋다. 딱히 취미도 없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주야장천 들여다본다. 금세 피곤해져서 무슨 일이든 오래 못한다. 멍하니 있다 정신 차려보면 해가 저물고 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낯설고 두려워서 말을 어버버거린다. 강한 자극이나 대가가 없으면 몸과 머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뇌 영역 8가지 중 일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초 뇌 영역 트레이닝을 개발하고 45년간 뇌를 연구한 뇌과학자 가토 도시노리가 건강한 뇌, 젊은 뇌, 의욕적인 뇌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8가지 뇌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이 덜 발달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달시켜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뇌의 기능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겁니다. 뇌의 8가지 신호 중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부족한지 알아보세요. 저처럼 먼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빠르게 가시길 바랍니다.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8가지 신호. 1. 사고 영역. 조금만 생각해도 사고가 정지되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는 사고 영역의 작동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좌뇌는 주로 명확한 답이 필요할 때 작동하고 우뇌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을 사고할 때 작동합니다. 시각 영역. 흥미로운 일이 적고 분위기 파악이 어렵다. 우리의 뇌는 눈으로 보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문자, 텍스트를 읽고 우뇌는 이미지, 영상을 읽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인스타 영상이나 이미지 보는 건 쉬운데 집계약서, 퇴출 안내문, 책, 이메일과 같이 텍스트는 어렵다면 좌뇌 영역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3. 청각 영역.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을 못한다. 귀로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약하면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미묘한 어감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4. 이해 영역. 고집이 세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해 영역은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이해하고 추측하며 해석합니다. 이해 영역이 약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기 좋아하고 앞을 내다보며 행동하지 못합니다. 5. 전달 영역. 내 생각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여 전달하기 어렵다. 전달 영역은 2가지로 나뉩니다. 대화나 카톡, 메시지 등의 언어 수단과 그리고 그림이나 영상 등의 비언어적 수단으로요. 전달 영역이 약하면 자신이 체험한 일이나 생각을 대화에 녹여내지 못해 주위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6. 기억 영역.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흐릿하다.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을 불러와서 다른 7개 영역에 제공합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건망증이 심하고 과거에 집착하다가 정작 현실에선 행동하지 못하곤 합니다. 7. 감정 영역.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한다. 뇌의 감정 영역은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자기 내면의 감정을 불러냅니다. 감정 영역이 약해지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기 쉽고 자기 마음을 본인도 몰라서 일방적으로 피해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표출하는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됩니다. 8. 운동 영역. 일의 시동이 늦게 걸리고 진행 속도가 느려 효율성이 낮다. 뇌의 운동 영역은 사고 영역에서 내리는 지령에 따라 실제로 몸을 움직입니다. 이 영역 안에 손, 발, 눈, 입 등 움직이는 모든 부위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운동 영역이 약하면 신체의 각 부위를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뇌 영역이 꼭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따라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영역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능력이 떨어지는 뇌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로 인해 전체가 영향을 받아 뇌가 전반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약한 영역을 의식적으로라도 성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약한 영역을 의식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요즘 흥미를 느끼는 일이 없다면 감정 영역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약속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바로 결정하는 반면 싫은 사람을 만날 약속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질질 끌며 애매모호하게 넘기지 않나요? 활동적인 사람은 호불호가 확실합니다. 뇌의 감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즐겁다고 느끼는 일, 좋아하는 일, 마음이 편해지는 일 등을 쉽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나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나 기호에 둔감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 자체가 월등히 적습니다. 뇌의 감정 영역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호불호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원하는 바가 생기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도 생겨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감정 영역이 단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사소한 변화로 상대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뭐야, 왜 이리 들떠있지? 혹은 왜 저러지? 왠지 우울해 보이는데? 와 같은 기색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이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되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감정 기능이 약해지면 분위기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지 못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등
뇌의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의 방법을 지금 당장 사용해보세요. 방법 1. 좋아하는 얼굴과 싫어하는 얼굴 찾기. 좋아하는 얼굴과 싫어하는 얼굴 사진 20장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얼굴을 보면서 이유를 언어로 표현해보세요. 싫어하는 얼굴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보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여러분의 외모 취향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사진첩을 보거나 카메라로 사진 찍기. 지금 당장 휴대폰에 사진첩을 쭉 훑어봐보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애인, 반려동물, 친구들 등 감사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보며 회상에 적게 됩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감정입니다. 사진첩이 조금이라도 당신을 즐겁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진을 계속 추가해 나가보세요. 그리고 사진마다 희로애락의 감정 기억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 영역이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활동적인 사람은 움직임도 재빠릅니다. 일어서는 것도 걷는 속도도 빠르고요. 반대로 의욕이 거의 바닥인 사람은 모든 행동이 느린 듯합니다. 몸의 움직임이 느리면 의지는 더욱 약해집니다. 신체와 뇌는 연동돼 있거든요.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의지도 가만히 있는답니다. 행동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뇌의 운동 영역이 발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욕구의 중추인 시상하부가 단련되어 있어 여러 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하고 자연스레 활동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뇌의 운동 영역이 강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어있는 근육이 말 잘 듣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적고 몸이 뻣뻣한 사람이 팔을 크게 움직이려면 뇌는 팔 근육을 크게 이완시켜 뻗어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해야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통해 몸을 유연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방법 1. 손으로 만든 종이공 던졌다 받기. 종이를 그냥 막 구기다 보면 조그맣게 동그란 공 모양이 됩니다. 만든 공을 1m 이상 위로 던졌다가 잡습니다. 3분 정도만 지속해주면 됩니다. 이때 던지는 공을 위아래로 바라보면서 눈 근육도 단련됩니다. 방법이 냄새날 것 같은 발가락 양말 신기. 10개의 발가락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발가락 양말을 신어보세요. 발가락에 힘이 쉽게 들어가 걸을 때 균형이 잘 잡히므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갔다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가락 근육을 단련하면서 뇌의 운동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종이를 구기는 건 솔직히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 번째에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까 사고 영역에서는 우뇌는 탑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좌뇌는 탑이 명확한 문제를 생각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뇌는 생각하려는 의지를 만들어주고 좌뇌는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뇌와 좌뇌는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취적인 의욕, 에너지를 마구 쏟아냅니다. 근데 우뇌의 사고 영역만 지나치게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의욕만 앞서게 됩니다. 몸은 진이 빠지도록 힘들게 노력했는데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지 않거나 지시하는 내용이 두루뭉술해서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럴 경우 삽질을 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의욕만 넘칠 경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좌뇌의 사고 영역만 터무니없이 강하면 논리적인 사고나 이론만 폭주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균형 잡힌 사고 영역을 발달시켜야 한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방법 1. 매일 마시던 커피 2주 동안 끊어보기. 나른한 일상에서 탈출하려면 평상시의 모습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낯선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사로잡힐 정도로 뇌의 부하를 일으켜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이라면 2주 동안 커피를 멀리해보세요. 처음에는 먹고 싶은 욕구가 넘칠 테지만 어느 순간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커피 대신 홍차나 다른 음료에 흥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커피 대신 보리차와 루이보스를 즐겨 마신답니다. 방법이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행동 따라하기.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 감각이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자기만의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평소 남들에게 맞추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억지로라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롯이 자기만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본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다음 네 번째를 살펴보세요. 네 번째,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만사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가능한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의지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 반응이 좋았던 것도 있고 신통치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조회수가 안 좋다고 해서 유튜브 한다고 괜히 시간만 날렸네 따위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기회를 다시 잡아보자 하고 생각하는 편이 앞으로 할 일에 열정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능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 진단하면 특정 영역만 작동한 탓에 부정적인 신경회로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배 회로에 빠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만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장 이 방법을 다음날 바로 사용했고 결과는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를 미루지 않고 하게 되었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취침과 기상을 30분씩 앞당기기. 이게 부담스럽다면 10분, 20분이라도 앞당겨보세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가 정보를 기억하는 힘이 달라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그만큼 아침을 30분 일찍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억이 뇌에 장착되기 시작할 겁니다. 방법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겠지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평범한 표현이나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걔 귀찮아. 말은 의지를 확 꺾이게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로 바꾸면 같은 말인데도 부정적인 느낌이 사라집니다. 덤으로 의지가 오히려 차오르고 행동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거나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면 다음에 나오는 예 영역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5번째, 평소 의욕 넘치는 사람은 생각이 유연해서 새로운 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면 뇌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눈과 귀를 통해 외부로 들어온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하면 그만큼 내용을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귀찮아집니다. 고집 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저항하고 자신이 생각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뇌의 활동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뇌의 영역을 단련하고 싶다면 먼저 손해본다는 생각은 접고 지금 자신이 만족하는 습관과 정반대로 해보기를 권합니다. 평소 영상을 보기만 하고 다른 추천 영상으로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영상에 나온 방법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또 회사를 다닌다면 늘 업무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다가 30분만 일찍 출근해도 머리가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시작 20분 전에 회의를 하는 팀이 있다거나 직원 대다수가 1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온다거나 나보다 더 일찍 와서 신문을 읽는 직원이 있다거나 같은 여러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귀찮고 어렵다면 다음 두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방법 1. 책상이나 식탁 위치 바꾸기. 저는 다음날 회사의 모니터와 노트북의 좌우 위치를 바꿨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늘 사용하는 책상의 위치나 물건 배치가 오랜 기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 많을 겁니다. 가끔 위치나 구조를 바꾸면 전보다 동선이 짧아지거나 기분 전환이 되어 능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위치를 바꾸면 마우스나 키보드 등 다른 물건들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방법이 사자성어 뜻 찾기. 새로운 어휘 공부는 좌뇌의 영역을 강화하기 좋습니다. 운해장천, 열심히 노력해 난관을 극복하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평소에 쓸 일은 거의 없어도 하루에 하나씩 수첩에 적으면서 사자성어에 관한 지식을 늘려보세요.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대와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어휘 공부를 추천합니다. 지혜롭고 깊은 뜻이 담긴 말을 많이 알면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원활한 교류를 맺고 소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타인과의 교류가 낯설거나 힘들다면 다음 시각 영역을 살펴보세요. 6번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험의 대부분은 보고 들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시각 영역과 청각 영역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시각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상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고 그때그때 상황에 걸맞은 행동을 취합니다. 반대로 덜 발달한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잦다면 시각 영역이 덜 발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험한 일을 언어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고 의식하면 주위를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뇌 시각 영역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방법 1. 하루에 한 장씩 멋진 사진 남기기. 멋진 사진을 찍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집중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으로 바뀌면 집중력과 관찰력이 향상되어 뇌의 시각 영역이 강화됩니다. 방법이 타인과 일정 거리 유지하며 걷기. 북적거리는 지하철역에서는 남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습니다. 걸을 때 주의를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가방이나 어깨가 닿거든요. 반경 1m 이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경 쓰면서 걸어보세요. 걷는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좀 더 트인 길을 걸어보세요. 이러한 조건들을 일부러 설정해 놓으면 평소에 익숙했던 길도 시각 영역 단련에 최적화된 훈련장이 됩니다. 7번째, 더 나아가 타인과 교류가 부족한 사람은 뇌의 청각 영역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말하는 양이 적으면 자신의 목소리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건 음성 자체를 들을 기회가 없어 청각을 사용할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뇌에서 듣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반면 활동적인 사람은 자주 외출하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듣는 행위를 할 기회가 많아 뇌의 청각 영역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뇌에서 흡수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얻게 됩니다. 청각 영역이 잘 발달된 뇌는 상대의 말이 어딘가 어색한지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며 상대방 말의 숨은 의도를 잘 꿰뚫어 봅니다. 그러나 평소에 대화량이 적으면 상대가 앞뒤 안 맞는 말을 해도 여간에서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연이 너무 지루하다며 집중하지 못하다가도 여자, 고기 게임 등 흥미로운 화제로 이야기가 바뀐 순간 뇌의 청각 영역의 반응에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뇌는 이렇게 많은 소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의 이야기나 관심사만 쏙쏙 골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방법 1.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을 소리내어 따라하기. 영어 섀도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청각 영역의 경험치가 레벨업됩니다. 귀로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힘이 생기면 상대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메모를 하지 않고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들이 긴 대사를 줄줄 외우는 게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 듣고 반복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 청각이 매우 예민하게 잘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자막 없이 영어 콘텐츠 시청하기. 한국어 자막으로 본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다시 감상하면 효과적입니다. 자막이 있으면 자막에 의존하게 돼서 영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막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며 최대한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뇌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전달 영역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마지막. 상대와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은 사회에 나가 성공하거나 만족스러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액 연봉자들 대부분이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다면 뇌의 전달 영역이 약하다는 신호예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식이냐 경험이냐에 따라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책을 읽어 습득한 지식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재생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 경험이나 생각은 공유하지 않으면 언어로 변환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두뇌를 풀가동해야 할 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미지도 있고 좋은 생각도 막상 이야기해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방법을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 간단한 내용이어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는 훈련을 하면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에피소드를 언어화하는 게 익숙해졌다면 생각을 시작해보세요. 우뇌의 전달 기능이 강한 사람은 순간적인 발상이나 이미지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말로 설명하려 하면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거나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이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뇌와 좌뇌의 전달 영역을 한꺼번에 강화할 수 있는 초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뇌의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또 어떤 영역이 강하다고 생각되셨나요? 사실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하지 않겠지만 1% 사람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